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갇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그리고 여러 악재로 매운맛 제대로 보고 있는 농심 신동원 회장의 근황을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죠.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가 포함됐는데요. 박찬구 회장도 이들과 함께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 오너 일가는 물론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사면 기회를 놓친 것에 적잖이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작년 2조 원대 매출을 이끌면서 박 회장의 사면 가능성을 조심스레 기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범국가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분위기 속에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터라 여러모로 아쉽다는 평이 나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상황이죠. 사면 복권 불발로 경영활동 제약 족쇄는 풀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들 박준경 부사장으로 향하는데요. 박 부사장을 중심으로 그룹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자리에 그의 이름을 올리며 본격적인 3세 경영시대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1978년생인 박 부사장은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이후 금호타이어 회계팀을 거쳐 2010년 금호석화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그룹 해외 영업팀 부장과 수지 해외 영업 상무, 수지 영업 담당 전무 등 10년 이상 국내외 영업을 맡아 현장 경험을 쌓아온 3세 경영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생용 장갑 소재 MB 라텍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생산 설비 능력을 71만 톤으로 키우고 무려 2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사촌인 박철환 전 상무가 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때도 현 이사진들의 지지 속에 안정적 경영권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주력인 석유화학업을 뛰어넘어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사상 최대 흑자를 냈던 작년과 달리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수익성 보전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옛 금호가 인물 중 주목할 인물은 또 있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인데요.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온 그가 얼마 전 1심 법원에서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판결이란 반응이 나왔는데요. 70대 후반인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징역 10년은 중형일 뿐 아니라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계열사의 이익을 외면하고 총수의 사익을 추구한 데다 임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는데요.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으로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였던 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당시 평가금액의 절반 수준인 2,700억 원에 팔아 인수자금을 마련했고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30년간 독점하게 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보유한 특수 목적법인 금호기업 사채 1,600억 원어치를 해외 업체에 인수토록 한 것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회장은 이번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는데요. 1심 판결에 아쉬움이 남아서일까요? 아니면 선고받은 형기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일까요? 박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기에 처한 그룹을 살리고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던 의혹은 결과적으로 과욕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판 결과를 뒤집긴 쉽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한때 재계순위 7위의 금호그룹을 이끌던 박 전 회장의 씁쓸한 말로 기업 오너의 도덕성과 사회적인 책무에 경종을 울린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국내 라면업계 부동의 1위 기업이라고 하면 대체로 농심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농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24년 만에 적자를 내며
업계 1위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데요. 농심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5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7% 증가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43억 원으로 같은 기간 7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분기 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19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재료값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 비용 부담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회사 측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나 삼양식품 같은 경쟁사들의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사 실적이 개선됐다면 나홀로 실적이 뒷걸음질 친 나름의 원인이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판매 관리비 중 광고 선전비, 즉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경쟁사 대비 국내 사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 또 라면이라는 단일 제품에 치중된 사업 구조에 주목합니다. 마케팅비와는 별개로 이러한 농심의 사업 구조가 2분기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편중된 사업 구조를 바꿔나가려는 경영진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한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뉴 농심의 기치를 내걸고 아들 신동원 회장이 지난해 7월 새로 취임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매출 포트폴리오에 실적마저 뒷걸음치면서 부친인 고 신춘호 회장 빈자리가 커 보인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옵니다. 아울러 실적 발표 이후 제품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해법을 마련하기보다는 손쉬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 주요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기보고서 공개 시기와 맞물려 신 회장의 급여가 올 들어 28%나 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악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신라면 레드에서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들이 회수된 바 있고요. 3월엔 이탈리아에서 팔린 신라면 김치에 대해 작년 8월에는 독일에서 팔린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습니다. 24년 만의 적자에 공들이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신 회장에 대한 경영 능력이 심판대에 서 있는 느낌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1년의 악재를 뚫고 어떻게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래저래 신 회장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찬구 회장, 박삼구 전 회장, 신동원 회장을 통해 금호가 2세들이 사법 족쇄를 찬 이유와 농심의 라면값 인상 배경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